안녕하세요. 오늘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안 배운 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시면 돼.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나을 테니까. 자, 21번. 자,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에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점유자 점유 형태 문제 나오면 다 추정돼.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점유자는 점유 형태가 문제되면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만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문제에 추정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무과실만 하시면 돼. 입증 책임이 있냐 없냐 그러면 무과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과실 뺀 나머지 거를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렸다고. 점유자는 무과실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은 거의 다 틀린 거고. 자, 2번은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됐대. 그럼 점유취득 시효가 진행하던 중에 소유자가 계속 바뀐 거죠. 몇 번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니까. 언제나 누굴 상대로 해? 네,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돼. 요것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을 볼 때는 주어진 사건이 어떤 일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리된 내용을 대입해서 푸셔야 돼.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 완성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완성 당시에 점유자와 완성 당시에 소유자 둘 사이 채권 관계니까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든 완성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 이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기간 중에 몇 번 바뀌었으니까 이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2번이 옳은 사안. 지난주에 배우셨죠? 이거만 대입하면 돼. 완성 당시 소유자. 자, 22번. 지상권 틀린 것은 오늘 배웠다. 이건 1번에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됐대요. 그렇다고 지상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니까. 대화를 하면 돼. 건물이 전부 멸실됐대. 그럼 다시 신축하면 되지 뭘. 지상권 기간이 남아있는 한 지상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그냥 1번 답수 끝내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객관식 시험 볼 때는 답 나오면 끝내셔야 돼. 그러면 답 나올 때까지는 찬찬히 숨고르게 하면서 표시하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습관이 중요해요. 그런데 1번에 답인 것 같아. 밑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까지 5번까지. 읽었어. 근데 1번이 답 맞아. 그럼 뭐들 읽었어? 틀린 거 고르라는데 1번 분명히 틀렸어. 그럼 1번 답 쓰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 답 써놓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번까지 5번을 다 보고 다 맞구나. 그럼 1번이 답이네. 그럼 시간 낭비하셨죠? 시간 낭비했잖아요. 1번이 답인 것 같아. 갔더니 5번도 답인 것 같아. 난리 났어 이제. 그럼 2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자기를 못 믿으니까 답을 바꿔. 그럼 시간은 2배로 허비하고 문제는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지식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찬찬히 대비해서 자기 생각에 분명히 답이야. 그냥 써요. 그리고 밑에 읽지 마. 읽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답이라고 확신하고 썼어. 틀렸어. 합격해 그 사람. 그 사람 합격한다니까?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는 순서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답이라고 확신하고 쓰고 밑에 안 읽었어. 근데 그걸 잘못 풀어가지고 틀렸어. 그 사람 합격해. 나머지를 더 맞아.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리된 거는 표시 딱 하고 대화를 하라고. 건물이 전부 멸실됐대. 다시 신축하면 되지 뭘 하고 풀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야. 1번. 자, 2번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그럼 이미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산 거죠? 그럼 지상권자한테 토지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3번 딱 봤을 때 두 단어만 동그라미 씌우면 돼. 나대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다른 문장 읽을 필요 없어요.
법정 이상권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대지 나오면 절대 발생 안 해 하고 풀면 돼. 뭐 환매특약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고. 나대지, 홀딱 벗은 토지. 법정 이상권 발생 안 해. 안 한다고. 그다음 4번에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했대.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어디 갔어요? 결정. 자, 치료 결정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그럼 치료 지급해야죠. 근데 2년분 이상 지체했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은 나중에 배울 판례고. 자, 23번. 유치권 틀린 것은. 자, 1번에 물상대의 인정 안 된다고. 유치권에 뭐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우물 없다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유치권에는 이 두 가지는 인정이 안 돼. 우선 변제권 없다고. 오늘 배웠네. 그러니까 물상대의성도 없어. 얘네 둘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그 유치권은 물상대의성도 없다고. 그래서 유치권에 뭐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우물 없다 하고 푸시면 돼. 나머지는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배제 특약 유효. 임의 규정이라고. 세탁소나 정비소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소나 정비소에서 세탁비나 수리비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 먼저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한 특약은 다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누구 물건이든 성립할 수 있어. 딱 한 사람 소유만 아니면 돼. 누구? 지거 유치권자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자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자 자기 소유만 아니면 법정 요건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걸 바꿔 읽으셔야 돼. 그럼 채무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돌려준 거야. 돌려줬다 이렇게 쓰셔야 돼.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간접 점유도 유치권 돼요. 간접 점유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단 간접 점유 중에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돼. 갑이 을한테 자동차 수리 맡겼어. 그래서 자동차 수리해가지고 수리비 발생했다고. 수리비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이때 점유라고 써야 되는데 꼭 을이 직접 점유할 필요 없이 을이 병한테 보관을 맡겼다고. 그럼 얘가 직접 점유하죠. 그럼 보관 맡긴 을은 간접으로 점유해. 그래서 간접 점유 형태로도 유치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갑이 돈 안 주면 찾아도 안 줘. 그런데 지금 보신 4번 지문은 을이 갑한테 보관을 맡겼다는 이야기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뜻이야. 이건 돌려줘 버린 거예요. 이때 유치권은 바로 소멸한다고. 이걸 읽을 때 웃겼어야 돼.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 순간 웃어야 된다고. 안 웃겨. 해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럼 1, 2, 3, 4가 다 옳죠. 평이한 지문들이에요. 그럼 그냥 5번 답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 5번 일단 읽죠. 읽잖아. 그게 객관식 시험을 잘못 보는 거예요. 1, 2, 3, 4가 틀린 데가 없어 분명히. 그럼 5번이 틀린 거지. 그럼 그냥 5번 답 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5번 읽었어. 근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 어떡할 거야? 답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 2, 3, 4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잖아. 답 써야 돼. 그냥. 틀린 한이 있어도 답을 써야 돼. 그래서 5번이 그냥 답이야.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매도. 거기다 동함 쉬고. 그 자체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건물 거기 동함 쉬고.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대금 채권 거기다 동함 쉬면 돼. 그럼 대금 채권을 달리 표현하면 매매 대금 채권이죠. 그럼 이걸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다고. 왜? 건물하고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은 상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운 대로 5번 사건 읽을 때도 매매 대금 나왔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오든 유치권에 매매 대금 나오면 그건 유치권 행사 자체가 될 수가 없어. 매매 대금 나오면 유치권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시험을 많이 안 봐봐가지고 시험을 보는 자세가 문제가 많아요. 모든 지문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만 답을 찾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다고. 그 강박관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객관식은 순발력 있게 딱 보고 답을 찾는 게 있어야 된다고. 유치권에서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상관성이 없으니까 그래. 채권하고 물건